나는 위로받고 싶다. 챕터 3. 위로하는 법 배우기. 타인과의 다리 잇기. 잘 지내셨어요? 이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의례적으로 묻는 질문이다.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이런 인사를 한다. 이 인사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상투어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상대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투적인 인사만 하고 지나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말은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답변하기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다.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답할 수 있을까?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할 경우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상대방에게 나의 고통을 하소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질문을 무시하고 지나치거나 피해야 할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답변해도 되는 것일까? 별다른 뜻이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충격적인 의료진단 결과를 받았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소중한 것을 상실한 사람의 입장이 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무신경하게 대하곤 한다. 자신의 집이 거의 흔적도 없이 불타버린 한 남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주위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안부를 묻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충고를 늘어놓거나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에게만 늘어놓기 바쁠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해고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미화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혔거든요.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은 뻔해요. 문제 좀 일으키지 마라. 사람들 생각이 이런데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어떻게 솔직하게 대답하겠어요? 그럼 이런 인사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이럴 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로 보다 세분화하여 질문하라고 권하고 싶다. 즉, 일반적인 안부 대신 상대방의 현재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요즘 관심 있는 게 뭐니? 지금 뭐 필요한 건 없니? 나랑 잠깐 걸을까?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니? 오늘 오전에 뭐 했어? 오늘은 어떤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볼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부담을 덜고 힘에 부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길 원한다. 그래서 힘든 상황의 사람들에게는 큰 그림보다는 조그마한 스냅 사진이 더 필요하다. 에둘러 돌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뜻하는 독일어 단어 음강처럼 힘들어하는 주위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과의 다리를 잇기 위한 출발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없다. 서로 상대방이 무심한 듯 어깨를 으쓱거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혹은 한숨만 쉬더라도 상대방에게 다시 물어보라. 내가 진실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상대방은 금방 느낄 것이다. 신체 접촉이나 포옹 혹은 따뜻한 악수 등 중요한 것은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기꺼이 힘을 실어주고 당신을 지원하고 지지하고자 합니다. 라고 전해주는 온기이다. 가까운 사이라면 서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정한 속내를 내보이기 쉽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보호막을 잃게 되고 쉽게 다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상대방과의 넘을 수 없는 낯섦과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선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차라리 그다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의 곁을 지키면서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있다. 그다지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심하게 되고 편견이나 부담이 덜하며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잘 지내셨어요? 라는 질문의 복잡다단한 의미를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리는 상대방과의 삶과 일, 가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고통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다가간다면 상대방은 저절로 우리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 것이다. 그러면 잘 지내셨어요? 라는 질문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말 한마디가 산을 옮길 수 있다. 주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개나 고양이가 느끼듯이 사람 역시 상대방이 자신을 어떠한 기분으로 대하는지 느낄 수 있다. 이 사람에게서는 온기가 느껴진다. 그의 곁에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그녀는 마음이 따뜻하다. 혹은 그녀 곁에 있으면 나는 보호받는 느낌이다. 라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인생의 위기를 겪어본 한 여자분이 들려준 얘기이다. 일상의 조그마한 활력소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죠. 밤마다 집으로 팩스가 한 장 들어왔어요.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 난 내 곁에 있어. 계속 힘차게 걸어가. 다시 한 줄기 빛이 비칠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적힌 그 팩스를 밤마다 받지 못했다면 나는 그 힘든 시기에 갈 길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위대한 행동이나 장문의 편지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라는 확신만으로도 우리는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거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지만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이 필요하며 고통의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바란다. 때로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나침반이 필요할 때도 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이다. 이때 핵심적인 것은 서로가 나누는 말보다는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영혼의 힘이다.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 내가 굳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는 없다. 상대방에게 용기만 북돋아 주면 된다. 욕실에서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은 한 남자는 외로움이 뼛속까지 사무쳐 너무 힘들어지면 저녁에 언제라도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친구와 대화한다고 하여 자신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대부분 고통 그 자체가 아닌 뼛속까지 사무치는 외로움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심연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음을 믿고 나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섣불리 개입하지 않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상대방의 친밀함이 하룻밤 사이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않지만 사람의 인간성과 온기를 전달해 준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능력을 신뢰하게 되면서 인간의 감정적 두뇌는 발달한다. 사람에 대한 신뢰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내적 상처를 치유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말 한마디로도 충분하다. 동정심 표현하기. 누군가 우울해하고 있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상투적인 위로의 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한 여성이 말했다. 이 여성은 상투적인 위로의 말을 늘어놓는 것 말고도 다른 방식의 감정이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른 방식의 감정이입을 위한 첫 단계는 자동적인 동정심 상투어를 내뱉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이다. 잠깐 쉬거나 멈칫거리더라도 상대방은 상투어 대신 자신의 언어로 공감을 표현하고 진실된 반응을 보이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식상하고 상투적인 말을 읊조리는 것보다 불안하고 서투르게 들릴지라도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공감대 형성에 훨씬 도움이 된다. 고통스러워하는 상대를 위해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어깨 쭉 펴. 다 잘 될 거야. 힘내. 상황이 훨씬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어쩌겠니? 참고 견뎌야지. 아무리 안 좋은 일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 등과 같은 말은 물론 좋은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억지스럽고 낙관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상대방을 위로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사람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숨기기 위해 억지로 나온 말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고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스스로의 감정은 두렵거나 혹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최대한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미묘하게 전달하여 상대방을 압박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잊어버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넌 해낼 수 있어. 언제 다시 일을 시작할 거야?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절망해서는 안 돼. 등의 말은 상대방의 능력에 대해 불만과 의구심을 표현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상대방이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행동주의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 자체를 힘들어한다. 상대방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이러한 말이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상대방이 젖먹던 힘까지 짜내지 않았다는 부정적 의미를 미묘하게 전달하여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대체 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한 거야? 좀 더 조심하지 그랬어.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내 책임도 있어. 등과 같은 발언은 상대방을 다그치는 듯하며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준다. 이런 말을 통해 마치 부모처럼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서 훈계하는 셈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상해 있는데 훈계까지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이런 때일수록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겨우 고통을 극복했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마치 부모에게서나 들을 법한 질문을 받으면 오히려 반감만 갖게 된다. 정말 그렇게 힘들었어? 물론 후에 돌이켜 생각하면 당시 느꼈던 사랑의 배신감이 더 이상은 씁쓸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그렇게 울 이유가 전혀 없어. 제발 다음에는 그렇게 슬퍼하지 마. 라는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울지 마.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아. 등의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표시에 지나지 않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자신의 내적 동요가 평가되고 상상의 저울에서 평가절하 당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곧 나아질 거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너는 곧 극복할 거야. 내가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구슬이라도 갖고 있는 듯하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은 지키지 못할 거라고 여기는 약속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이를 알아차린다. 이런 말은 공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좋은 면을 봐. 신경안정제를 복용해봐. 내가 의사 진찰이라도 예약해줄까? 라는 말은 자신은 상대방의 고통에 관여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인상을 전해준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버림받거나 기분 전환을 하거나 약이나 복용해 라는 기대치에 압박받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이런 말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위로를 위한 상투어가 수없이 많다는 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 이성 대신 자신의 가슴이 말하도록 하자. 적합한 말을 하려는 이성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그냥 옆에 있어 주면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라. 한 발 빼고 서서 상투어를 늘어놓는 대신 가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비록 서툴지라도 자신의 언어를 찾는 것이 훨씬 낫다.